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황규석 교통정책과장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정책과장 황규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장진순 교통행정팀장님입니다. 최희숙 대중교통팀장입니다. 최시진 버스운영팀장입니다. 윤병선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이용학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윤혜자 금강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이영 공도차량등록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 대비 167억 6,383만 2천원이 증액된 408억 4,825만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서 611쪽 대중교통 지원입니다. 대중교통 정책 지속 추진을 위해 8,172만 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14쪽 운수업계 보조입니다. 대중교통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68억 2,702만 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16쪽 운수업계 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입니다. 경기도 주관 운수업계 사업 추진을 위해 33억 1,308만 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18쪽 운수업계 유가보조입니다. 버스, 택시, 화물자동차의 운수업계 유가보조를 위해 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20쪽 운수업체 지도단속입니다. 운수업체 지도단속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5억 173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3쪽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손실금입니다. 공영버스 36개 노선 21대에 대한 운행 손실 보상 지원을 위해 3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25쪽 공영버스 구입 지원입니다. 교통취약 지역의 대중교통수단 확보를 위하여 1억 6,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27쪽 도시형 모델 사업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2개 노선 아양지구 및 내리지역 운행하는 사업으로 4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29쪽 교통정책 관련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시내버스 운행 손실금 및 택시 총량 산정 연구 용역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31쪽 저상버스 도입 보조입니다. 저상버스 8대 구입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 7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33쪽 저상버스 운영 지원금입니다. CNG 저상버스 5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35쪽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입니다.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을 위해 85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37쪽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입니다.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을 위해 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39쪽 수요응답형 행복택시 사업 지원입니다. 행복택시 탑승비 지원을 위해 6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41쪽 일반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융자 2차 보전금 지원입니다. 2차 보전금 지원을 위해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43쪽 법인택시 운송 종사자 처우 개선입니다. 법인택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1억 3,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45쪽 버스 공공 와이파이 임차 운영 사업입니다.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운영 지원을 위해 2,37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47쪽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입니다. 무탄소 교통수단 활성화를 위해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49쪽 무상교통 지원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및 6세 이상 저소득층의 교통비 지원을 위해 27억 1,58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51쪽 버스 정류소 개선 사업입니다. 노후 승강장 교체 및 안내 단말기 설치를 위하여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53쪽 광역버스 공공 와이파이 임차 운영 사업입니다. 광역버스 공공 와이파이 사용료 지급을 위해 628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55쪽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비 지원입니다. 똑버스 미운행 지역 남부 및 북부권 확대 운영을 위해 7억 5,1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57쪽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 지원입니다. 직행 좌석형 버스 3개 노선이 경기도 공공버스로 11월 1일 전환됨에 따라 공공버스 노선 재정 지원을 위해 26억 8,14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59쪽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전 조성 사업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증차 및 운전원 증원에 따른 센터 이전 시설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61쪽 특별교통수단 도입 지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대폐차 및 차량 신규 구입비 3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63쪽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도입 지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 대체교통수단 차량 구입비 3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65쪽 버스 차고지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동북권 친환경 차량 운행에 따른 차고지 세차 시설 및 휴게시설 등 시설 개선 사업비 4,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67쪽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비 지원입니다. 서부권, 동부권 똑버스 운영 도비 지원에 따라 12억 5,9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69쪽 수요응답형 버스 통합정산 및 CS센터 운영입니다. 똑버스 운영 정산, 유선 호출 도입 및 민원 상담 등 CS센터 운영을 위해 8,416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71쪽 더 경기 패스입니다. 알뜰 교통 사업이 더 경기 패스로 변경됨에 따라 대중교통비 일부 환급 사업비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73쪽 더 경기 패스 추가 지원입니다. 더 경기 패스 사업에서 월 60회 초과분 및 청년 추가 지원 등을 위해 대중교통비 추가 환급 사업비 73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75쪽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입니다. 경기도 준공연제 단계적 시행에 따라 시군간 노선의 인면허권이 경기도로 이전되며 공공관리제 시행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 15억 4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77쪽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입니다. 경기도 준공연제 단계적 시행에 따른 시군 내 노선의 공공관리제 시행 위탁사업비 11억 6,591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79쪽 교통시설물 관리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16억 8,00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82쪽 대중교통 주민편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버스 택시 정류소 설치 및 유지 보수를 위하여 2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84쪽 주민불편해소 교차로 체계 개선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정비를 위해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86쪽 지능형 교통체계 운영 관리입니다. 교통시설 효율성 증대를 위해 7억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88쪽 원곡면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주차난 해소를 위해 시설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90쪽 금강 차량등록사무실 운영입니다. 금강 차량등록사무실 운영비 7,7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93쪽 공도 차량등록사무실 운영입니다. 공도 차량등록사무실 운영비 1억 5,690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96쪽 교통약자 보호구역 유지보수입니다. 보호구역 내 유지보수를 위해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698쪽 기본경비 4,26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00쪽 부서 운영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업무 추진비 6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02쪽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및 대체수단 운영비 21억 4,84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04쪽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차량 운영비 2억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전년 대비 3억 7,447만 원이 증액된 26억 9,767만 원입니다. 세부 세입 내역은 설명서 709쪽부터 7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7,447만 원이 증액된 26억 9,767만 원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서 716쪽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시스템 유지 관리비,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를 위하여 9억 9,29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19쪽 교통시설 확충 및 개선 사업입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시설물 설치 및 정비, 유지 관리를 위해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21쪽 주차장 시설 확충 관리입니다. 공영주차장 유지 보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해 2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23쪽 예비비로 1,52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25쪽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지방임기제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3억 8,939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27쪽 통합재정 안성화 기금 예탁금입니다. 예탁금으로 9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황규석 교통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를 가름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은석 위원님. 예, 최호섭 의원입니다. 그 612페이지에 보시면 그 버스 라운지 운영비가 있잖아요. 이게 신규 사업이에요? 네, 올해 의원님께서 예산을 편성을 해주셔서 일주 축산에 네. 마무리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라는 거죠? 예, 운영비로 신규로 예산 편성했습니다. 대중교통 관련 홍보비도 이게 신규로 올라와 있는 거네. 요거는 신규는 아니고 지금 저희가 예산서를 보시면 예산 내역서를 보시면 당초에 그 세부 사업이 하나로 묶여 있던 게 좀 이렇게 분리가 됐습니다. 분리가 돼서 예산서에도 보시면은 다 0으로 잡혀 있었고 기존에도 그 대중교통 관련 홍보비는 예산이 편성돼 있었습니다. 잡혀 있었던 거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택시 정책위원회 참석 수당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면?
자, 전년비가 없는 것들은 다 그런 거라는 거. 예, 말씀하세요. 예. 대중교통팀장 최희숙입니다. 택시정책위원회 참석 수단은 내년도에 신규로 편성한 거고요. 작년이나 올해는 이 위원회 운영할 안건이 없어서 그때는 교통약자위원회 참석 수당만 편성했고요. 내년도에는 택시 총량제를 하기 때문에 이 정책위원회 수당을 세웠습니다. 택시 총량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예,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택시 총량제는 그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5년마다 그 지역별 택시 총량을 산정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요. 그 용역 범위는 저희 이제 법인 택시하고 개인 택시가 대상이 되겠고요. 그 향후 5년간을 계획을 해서 그 일반 현황이나 장래 사회 경제 지표를 전망을 하고 택시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택시의 증차나 감차 계획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618페이지도 보면 본 예산하고 전년도 최종 예산이 없어요. 이게 운수업계 유가 보전은 이거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잖아요. 예,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당초에 이제 저희가 이제 유가 보조금이 매년 편성을 했는데 이제 매스컴에서도 아시다시피 그 현재 유류세가 37% 인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22년도 예산이 99억이 2월이 됐습니다. 올해로. 그래서 추가로 예산 편성을 안 해서 지금 신규 사업처럼 0으로 나와 있는 거고요. 이제 내년에는 그 70억 편성을 하고 올해 아마 그 99억에 대해서도 한 1억 9천 정도가 좀 2월이 될 것 같아서 올해는 70억만 우선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지금 여쭤볼 게 많은데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거구나. 잠깐만요. 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최승혁 의원입니다. 614페이지 보시면은 운수업계 보조인데요. 이 운행 손실금이 매년 이렇게 큰 차이로 변동이 있나요? 이제 운행 손실금 같은 경우는 그 아까도 그 용역비 중에 매년 그 손실금 산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버스 같은 경우 올해도 이제 그 평택에서 그 버스를 이제 차단을 하는 바람에 투입이 많이 돼가지고 증가가 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매년 이제 인건비나 유류비나 이런 쪽이 인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인상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제가 저도 평택의 그 버스 상황은 잘 아는데 그 평택 노선 5개 없어졌다고 지금 버스 운행 손실금이 이렇게 증의됐나 해서 여쭤봤는데 특별한 내용이 그러면은 그 평택이랑 또 어떤 거라고 하셨죠? 증액된 이유가?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그 평택 노선이 주가 되면서 네. 거기서 평택 노선이 2개가 죽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게 운영이 된 게 아니고요. 그 노선에 따라서 저희가 기존 노선의 운행 구간도 조정이 됐고 회수도 다 기존에 13회 하던 거를 26회 운영이 된다든가 이렇게 회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이제 370, 380번 같은 경우는 52회에다가 64회로 늘었고요. 그 증차도 시켰고 그래서 좀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은 내후년부터는 계속 이 정도 금액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이제 경기도에서 이제 다행히 그 직행좌석형 버스도
공영제로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시군 간 운행 노선, 그다음에 이 뒤에도 아까 설명을 드렸지만 시내 노선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그 준공영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어나긴 하지만 그 늘어나는 부분의 일부를 도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이제 신규로 돼서 저희도 아마 도비 지원이 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용답형 버스 관련해서 지금 양성이 서부권에서 북부로 전환되는 건가요?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기존에 올해 이제 시행한 수용답형 버스에 그 서부권에 양성이 포함이 돼 있었는데요. 그 중에 뭐 양성이 길고 넓기 때문에 지금 장서리, 노곡리 뭐 이쪽 부분이 노선 구간에서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3하고 편입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쪽 노선을 잡을 계획이고, 그거는 이제 자세한 사항은 이렇게 예산 편성을 해주시면 그 기존 한 대를 지금 이제 4대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성 구간만 별도로 운영을 할지 고3하고 양성을 빠진 부분을 포함을 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개월 정도 지금 수용답형 버스 운행을 했잖아요. 관련해서 운행 숫자나 이런 부분들은 계속 증가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세부적인 숫자를 조금 보고 싶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더 경기 패스인데요. 이게 저희가 신규 사업 같아요. 저희 안성에서는. 맞습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릴까요? 예. 더 경기 패스는 이제 그 앞에 설명을 드렸던 알뜰 교통카드가 내년 상반기부로 마무리가 되고요. 그게 이제 K패스로 전환이 되는데, 그 K패스를 경기도에서는 명칭을 변경해서 더 경기 패스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산서에 보시면 알뜰 교통카드는 그 내년 6월까지만으로 이제 잡아놨고, 더 경기 패스는 7월부터 연말까지 잡아놨습니다. 예산을. 이게 그러면은 혜택을 받으려면 월 21회 이상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사실 몇 분 많진 않겠네요. 이게 혜택을 받으실 분들이. 이제 많이 받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많이 받는 분들을 위해서 그 뒤에 보시면 뭐 추가 지원이라 그래가지고 60회 이상도 많이 타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는 별도로 추가 지원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버스 정류소 개선 사업인데 제 지역구는 아닙니다만 저기 구터미널 앞에 보령약국이라고 있잖아요. 네. 거기 앞에는 칸막이 자체가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저희 안성에서 통틀어서 가장 이용객이 많은 곳 중에 하나가 거기 같은데 전혀 지원 같은 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거기 관련해서 어떻게 좀 구체적 계획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가 버스 승강장이 뭐 예전에 뭐 그 벽돌로 짓는 것부터 시작해서 좀 발전해가지고 옆에 칸막이가 없는 거, 칸막이가 있는 거, 최근에는 이제 스마트 승강장까지 이렇게 지금 변형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다 뭐 스마트 승강장으로 바꿔드릴 수는 없고, 칸막이가 없어서 뭐 비가 들이친다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파악을 해서 좀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안성에서 뭐 공도 터미널 쪽, 그리고 한경대, 중앙대, 그리고 여기 지금 말씀드린 구터미널까지가 이용객이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라고 생각 드는데, 여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오거나 이러면은 피할 곳 자체가 없어져서 상가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상가로 이용객들이. 근데 상가에서는 그걸 당연히 안 좋아하죠.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 민원들이 저한테 지금 들어온 것 같은데, 저희가 스마트 승강장은 아니어도 이 칸막이 정도는 좀 시급히 조금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수요 조사를 통해서 이제 저희도 이제 기존에도 민원이 좀 들어와서 그 내년도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할 부분도 있고요. 그 필요한 부분은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그렇다고 한 번에 다 해드릴 수는 없지만 하여튼간 최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저희
칸막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정통훈 의원님. 네, 정통훈 의원입니다. 페이지 618조 운수업계 유가 보조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객, 버스, 택시, 화물 자동차 운수업계에 대한 유가 보조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비가 전혀 없습니다. 네. 요거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저기 설명은 드린 바 있고요. 저희가 그 유가 보조금이 이제 그 유류세에서 일부를 저 시군마다 그 배정을 받아서 그걸 예산을 편성을 해가지고 그 지금 말씀드린 버스나 택시, 화물차에 대해서 유가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다행스럽게도 좀 뭐 그런 뭐 화물차나 이런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유류세가 작년도에 37%까지 인하가 됐습니다. 그 유가보조금은 이제 유류세에 대한 거를 보존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작년도에 그 2022년도에 잔액이 많이 발생이 돼서 작년도에 99억을 2월을 시켜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보존을 받으셨어요? 예? 보존 받으셨다며요. 그거는 저기 그 자동차세법에 의해서 네. 그 저기 우리나라에서 울산광역시에서 전체 그 유가 보조금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그 시군 운영 상황이나 이런 거를 보고 안분율이나 안분액을 결정을 해가지고 매달 배분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이게 전국적으로 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데이터가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데이터를 좀 저희 언제 거부터 있나요? 2022년, 23년도 예, 예, 그거 뭐 2년치 저기 예, 가능하십니까? 예, 예, 그 받은 거하고 지출한 내역을 네, 네, 그거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22년, 23년. 네. 그러면 여기 지원 조건에 12, 100% 이렇게 써 있는데 거기에 약간 부연 설명이 좀 있으셨으면 그게 좀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 교통정책과가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아까 초반에 설명드린 거와 같이 저희가 한 167억 정도 늘었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사항 그 중에 아까 유가 보조금 70억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라 실제적으로는 한 60억 정도 늘었습니다. 전년도에도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언제? 예산 편성을 안 해서 예산에 잡혀 있지는 않고요. 그럼 21년도엔 들어왔습니까? 22년 그러니까 1년도는 안 들어왔습니까? 그 예산은 계속 들어왔는데 그 전년도에 세워둔 예산이 남아가지고 그거를 2월에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예산은 들어왔는데 자 이거를 표시를 혹시 어디다 해주셨습니까? 그냥 지금 수익이 21년도에도 들어왔었고 22년도에도 들어왔고 했으면 지금 이게 어딘가에는 잡혔을 거 아닙니까? 수익으로. 이게 예, 교통행정팀장 장진수입니다. 저희가 2022년도에 집행잔액이 99억이 남아갖고 그걸 갖다 명시효율시켜서 올해 사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현재 한 71억 정도 사용했고 이제 다음 달까지 한 80억 정도 사용했고 한 19억 정도 남습니다. 그건 이제 사고율시켜서 사용할 수익은 예정. 그럼 기금에 잡힙니까? 아, 기금 어떤 말씀? 이 지금 현재 아, 유가 보조금 말씀이십니까? 네, 유가 보조금이 유가 보조금은 자동 어디로 잡힙니까? 수익이 어느 쪽에 담깁니까? 유가 보조금은 수입이 이제 자동차세 쪽으로 그냥 그렇게 명시해서 아, 한 번에 들어옵니다. 자동차세 쪽으로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올해는 120억 들어왔습니다. 아, 네. 그러면은 이게 설명이 좀 그렇게 돼줘야 될 것 같으네요. 지원 조건 이렇게 하니까 12, 100% 하면은 지금 사실 금액이 좀 크기도 크고 보면 교통정책과는 타 부서에 비하면 또 이제 물론 이제 보육이나 이런 쪽은 국비가 많이 들어오는데 다른 쪽에는 좀 적은 편인데 교통정책과는 국도비가 좀 많이 예.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면 국도비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요.
국도비 들어왔는데 시비로 또 지원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면 이렇게 심의하는 시간도 좀 단축될 것 같습니다. 네,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교통정책과에서 지금 1년에 총 들어오는 수익금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뭐 주차장도 운영하고 계시고 이런 거 있으니까 그 특별회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총 털어서 총체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그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저희가 세입 예산으로 그 26억 9,767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26억, 27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페이지 659쪽입니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이전 조성 사업인데요. 여기 보니까 이제 광역형으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가 광역형으로 바뀌면서 그리고 이제 또 우리 그 조례에도 차고지를 두 곳으로 둔다라고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는 이제 공도 쪽에 일부 두실 계획으로 지금 사업비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하나는 나머지는 기존에 있나요? 지금 현재 그 센터가 네. 뭐 아시다시피 저 시설관리공단에 조립식 건물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내년도에 그 추가 증차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광역 이동 서비스로 통합이 되면서 그 운전원에 대해서도 지금 200%를 뽑으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라서 현재 있는 데 가지고는 그 기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쉬실 수 있는 장소가 없어서 여기는 이제 휴게실로만 이용을 하고 공도 지금 터미널이 내년 2월 25일자로 그 1층이 다 비워질 겁니다. 그 경기고속에서 그 임대가 끝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거기를 주된 사무실로 하고 거기도 일부 차량을 교통약자 차량을 배치를 해서 신속하게 좀 이동할 수 있게도 하고 이 시내권이나 동북권 쪽은 현재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있는 그쪽에서 배차를 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은 시설관리공단에 계속적으로 위탁 운영을 준다라는 걸 확신하시는 거네요, 지금.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이 언제까지입니까? 만료일이. 네. 대중교통팀장 최희숙입니다. 네. 위탁 기간은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6월. 6월 30일이요. 네. 지금 이렇게 되시면 6월 30일까지면 계속적으로 시설관리공단만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해서 경쟁력을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확신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 페이지 671쪽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국비 도비 12에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에서 이제 대중교통 우리 이제 경기 패스 이제 이거 지원해 주시는 거 K 패스 사업비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월 20일에 이상 이용 시 월 60회까지 이하, 그러니까 21회부터 60회 이하까지 지원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일반이 20%, 청년이 20%, 저소득이 53% 환급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뒷페이지를 바로 보면 뒷페이지에는 추가 지원이 또 있습니다. 경기패스 이제 추가 지원이 있으신데 여기에는 뭐냐면 이건 이제 12, 100%로 추가 지원하실 계획이십니다. 60회 초과 분해대에서 교통요금 다른 건 똑같습니다. 일반 20%, 청년 30%, 저소득
53% 환급해 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으시죠? 예, 지금 60회 초과분에 대해서 네. 703만 예, 그거는 편성을 734만 했고요. 5천 원. 청년 네.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더 경기 패스보다 10%가 추가 지원하는 거에서는 10%를 더해 줍니다. 그리고 여기 요 단순한 시비가 아니고 도비 부담금은 경기도에서 직접 부담을 그러니까 하나는 한쪽은 도비 부담을 하는 거는 국비 도비 시비가 매칭되는 매칭 사업으로는 60회 이하. 예, 그러니까는 21회 이상 월 예, 61회 이상 이용 시. 근데 월 60회 이하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20번까지는 네 돈 내고 쓰는 거고 본인 부담으로 21회 이상 됐을 때 그다음에 60회 미만으로는 국비 도비 시비를 합쳐서 환급해 주는 네. 그런 제도이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거에서 플러스해서 대신 60회를 초과했을 때는 이제 경기도는 이제 안 주니까 국비 도비 아니, 그 매칭 아니잖아요. 경기도도 부담을 합니다. 거기 이제 뒤에 저- 근데 10이라고 써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 예산은 10이고요. 그 사업 내용에 보시면 네. 도비 부담금은 경기도에서 직접 집행한다고 이렇게 도비.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60회 이상도 도도 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가 그럼 반을 줍니까? 아니, 그거 3대 7입니다. 근데 어디 3대 7 나와 있는 거 없는데요. 그거는 명기를 못했습니다. 그건 죄송합니다. 우리 시가 70% 주는 거네요. 따지 보면.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여기 100%가 아니고 시가 70%, 도가 30%. 그래서 도가 30%는 직접 우리 이용자에게 돌려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이게 앞에 거하고는 또 다른 게 또 있습니다. 무상교통 지원 사업. 여기 보시면 65세 이상 어르신, 그다음에 6세 이상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그 64세까지 이렇게 단가별로 저소득층 실교통비 지원금 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요. 60세부터 12세까지는 월 1,542 아니지 154만 2천 원 잡혀 있고요. 그래서 7개월에서 1,079만 4천 원. 13세부터 18세까지는 1,402만 8천 원. 그 다음에 19세부터 23세까지는 779만 8천 원. 그런데 24세부터 64세까지는 4,959만 5천 원 해서 총 잡혀 있는 게 3억 654만 3천 원이 잡혀 있습니다. 예. 이렇게 딱 다 따지면은 어차피 무상인 거 아닙니까? 다? 그럼 무상교통 똑버스도 이렇게 부르면은 똑버스도 그 이게 어차피 이런 식으로 된다면은 그냥 요금을 내고 안 내고의 의미가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더 경기 패스나 그 추가분에 대해서는 그 100%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요. 여기 저소득층 6세 이상이나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시내 버스에 대해서 100%를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본 의원이 걱정되는 건요. 걱정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혹시 우리가 다 무상하다 보면 택시기사 운수 그 하시는 분들 혹시 문제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좀 걱정이 좀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시니까 사업 중에서 용역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버스 용역을 하셨는데 이제 그 추가로 그 택시도 용역을 이번에 조사하시겠다고 하신 게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용역비 담아놓으셨잖아요. 예. 페이지 629조 교통정책 관련 계획 수립 용역. 여기 보시면은 시내버스 운행 손실금 산정 용역 잡혀 있고요. 택시 총량 산정 오차입니다 보니까 예, 그동안 그렇습니다. 해오셨나 봅니다. 연구 용역도 잡혀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운행 손실금이 나왔을 때 그 우리 택시 기사분들한테는 어떤 방안이 좀 나옵니까? 그러면 택시에 대한 운행 손실금은 별도로 없고요. 저희가 그 앞에도 저기
언급을 해드렸지만 택시에 대해서도 보조를 해드리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해는 거고 요 산정 용역은 여기 그 위에 있는 그 운행 손실금 산정 용역하고 좀 틀리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그 저희 안성시에 대해서 그 현재 그 403대 택시에 대해서 법인 택시, 개인 택시 포함해서 거기에 대해서 운영 실태나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서 이게 안성이 택시가 더 필요한지 아니면은 뭐 필요가 없어가지고 좀 줄여야 될 사항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만 보시려고 예, 하시는 전반적인 거다. 용역입니다. 그 어떤 손실에 대해서 예, 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뭐 저리융자 내지는 어떤 부분을 좀 보존해주겠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거기는 없고요. 저리용자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 사업 내용에 좀 있고요. 택시에 대해서도 그 기사분들에 대해서 좀 고민 좀 예, 처우 개선비로 네, 해가지고 좀 저희- 고민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민을 좀 해보시고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궁금한 거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다른 의원님께서 주셨는데요. 612조 그 라운지 버스 라운지 그 질문 좀 아까 질문하셨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 좀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이제 처음에는 라운지가 카페를 운영할 계획이셨지 않습니까? 카페는 아니고요. 라운지에- 저희가 이제 아니, 처음에 네. 그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카페처럼 아늑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냥 카페는 아닙니다. 거기. 자, 그런데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버스 라운지에 버스 매표 판매하고 있지 않습니까? 판매 수익금 같은 거 없습니까? 거기? 지금 일죽 축산에는 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수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판매하면 판매 수익금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그 개인 사업자가 그 수익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가져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쭙는 겁니다. 공공요금 부분은 수익이 있으면 거기서 일부 버스 라운지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버스 라운지는 그 터미널 부지를 리모델링해서 버스를 기다리시는 이용객들을 위해서 쉼터처럼 운영을 하는 거고요. 그 버스 매표를 하는 거는 실제 그 죽산 터미널 그 건물에 매표 사업자가 본인이 따로 하시는 거고 그분도 건물주하고 계약을 하셔서 임대를 하셔가지고 매표를 하시는 거라 라운지하고 버스 매표는 별개로 운영을 하는 공간이 겁니다. 별도로 있습니까? 네. 그러면?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중섭 의원님. 네, 이중섭 의원입니다. 721쪽에 보면은 그 아양동 공용 주차장 이 시설 보수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아양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721페이지. 아양동 공영주차장 그 정산기 설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예. 저희가 지난번에 한번 의원님들께서도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아양지구내에 지금 주차장이 4개소가 있는데요. 지금 1개소는 지금 이제 내년도에 그 도에 건의를 해가지고 주차 빌딩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 곳은 저기 이제 택시 조합이 있는데 그쪽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기존에 그 아양 2주차장하고 3주차장에 대해서 그 정상기를 설치를 해가지고 요금 부과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은 지금 그 포장마차 있는 그 사업 부지 아, 아닙니까? 아니, 이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거 아닙니다. 오, 그래요? 그럼 아양동 쪽에 4군데 정도를 지금 현재 지금 공용 주차장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아니 확보가 돼 있고 지금 운영 중입니다. 근데 지금 운영 중인 거? 예, 그중에? 지금, 예, 그 중에 이제 1개소는 내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건축식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거는 이제 도의 사업 건의를 좀 협의 중에 있고요. 네. 나머지 2군데에 대해서 지금 뭐 장기 주차 문제나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상기를 설치를 해서 요금 부과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김에 그 아양동 그 주차장 부지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동장님들이 지금 보고 계세요. 예, 계속 전화를 주시는데 언제쯤 이게 다 마무리되는지 한번 있는 데서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제 거기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면 철거 그 스레트가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성면 철거 공사는 완료를 했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아마 눈에 띄게 그 나머지 부분 철거하는 거를 좀 보시게 될 거고요. 그 금년 아니면 그 철거는 다 완료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공사는 겨울철에 할 수 있는 공사는 하고요. 내년도 6월 안에는 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내년 6월까지는 준공이 된다. 예, 지금 보상도 다 끝났고 아, 이제 다 됐어요? 예, 다 됐기 때문에 근데 동절기라 좀 못하는 부분 공사를 제외하고는 하니까 6월 말까지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그쪽에 자꾸만 민원이 너무 많이 오다 보니까 말씀을 자꾸만 다시 한번 또 드린 건데 하여튼 빨리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저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불법 주정차 단속이 보면 저희가 과태료가 매년 그 위반된 차량이 한 2억 정도 수입이 잡히는 것 같아요. 네. 매년. 네. 예. 이게 그 안전신문고로 이게 분리돼서 말씀을 좀 하자면 일반적인 그 CCTV도 잡히는 거와 그다음에 안전신문고로 접수돼서 하는 거와 이 어느 금액 차이가 좀 있습니까? 일반은 차이가 없고요. 이제 국민신문고 같은 경우는 이제 저기 과태료 기준이 소화전 주변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상당히 셉니다. 근데 이제 일반 그 주정차 단속 카메라 쪽에서는 그거는 감지를 못 하고요. 그 나머지는 그 금액은 똑같습니다. 4만 원. 그러니까 비율이 얼마큼 저 금액이 과태료가 납부되는 이게 총 금액이 2억 정도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안전신문고로 접수돼서 과태료 납부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총 지금 금액이. 안전신문고가 자꾸 해마다 좀 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네, 교통지도팀장 이용호입니다. 연간 전체로 보면 과태료 수입이 한 11억 정도 되고요. 한 2억 정도가 그 관연도 거 체납분 그걸 다시 체납 독려를 해서 2억 정도 받고요. 나머지 한 9억 정도가 이제 현 과태료 체납분으로 이제 현 과태료 부과한 걸 징수를 하는데 보통 저희가 부과분에 대한 징수율은 한 80%에서 85% 정도 되고 있고요. 근데 최근에는 그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가 되게 이제 많이 활성화돼가지고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현 시점으로 보면 정확한 산출하기는 어렵지만 일반 부과건에 비해 안전신문고가 지금 20% 25%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연간 그럼 11억 정도가 부과된다는 얘기예요? 과태료가? 과태료 징수가 한 11억 정도 됩니다. 주정차 위반 예. 예, 그렇습니다. 11억. 예. 관연도 체납분까지 포함해서 11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그 어떤 신문을 보다가 제가 그 부천시에 지금 관련된 걸 좀 자료를 좀 봤어요. 저희가 지금 주정차 단속에 뭐 예를 들어 과태료 부과가 우선은 아니라고 좀 보거든요. 실제로는. 예. 저희가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고 그만큼 공용 부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실정인데 뭐 과태료 납부가 우선은 과태료 뭐 납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태료만 매긴다고 그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제가 봤을 땐 제도를 조금 개선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어떤 식으로 그 CCTV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알림 서비스를 하고 있나요? CCTV에서는 네. 그 유예 시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 그래서 무조건 다 뭐 되자마자 찍는 건 아니고요. 그렇겠죠. 저희가 한 10분 정도 유예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상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물건을 도저히 뭐 물품을 받거나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서 그 이상의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 저희 쪽에 연락을 하면 저희가 한 20분 정도까지는 유예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그 민원 부분이 이제 있는데 이제 아파트에서 이제 바닥 그 지하 주차장을
뭐 도장 공사도 해야 되고 방수 공사도 하면서 도색 공사를 다 같이 이제 차선 도색도 하다 보니 워낙 지하 주차장 아파트에는 워낙 차량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차량들이 이제 외부로 될 수밖에 없어서 교통정책과에다가 그 양해를 해서 어느 기간 동안은 한시적으로 좀 이렇게 저기 서로들 그런 어떤 서로 서신으로 뭐 말씀을 드려서 위반하더라도 좀 그 과태료 못 내게끔 이렇게 진행하는데 저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부천시 같은 데 이렇게 보니까 주정차 단속 문자 메시지뿐만 아니라 ARS 알림 서비스도 해주고 있어요. 그 상당히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10분 정도의 그 어떤 그 유예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본인이 신청을 하면 알림 서비스도 해줄 수 있는 이런 제도 개선을 좀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저희들도 한번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좀 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고 좀 판단이 들어서 과태료 납부가 우선은 아니라고 좀 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한번 이런 건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고 시민들에게 진짜 뭐 저희가 공간을 마련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과태료 납부가 우선이 아니라 서비스 차원에서 제도 개선을 좀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뭐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예.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 부분 근처에 가면 뭐 들으셨겠지만 뭐 이곳은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 뭐 차량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안내 멘트는 하고 있는데 이 뭐 문자 메시지까지 하려면은 뭐 차량 번호나 소유자나 뭐 그 소유자에 대한 그 개인 정보나 이런 게 좀 다 있어야 그런 게 좀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그 부천시가 하고 있다니까 예.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저희 시에도 가능하면 적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세요? 네, 이상입니다. 이관실 의원님. 네, 이건실 의원입니다. 특별회계 좀 여쭙겠습니다. 예산 요구 설명서 710쪽이고요. 공공예금 이자 수입이 7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3년 평균 계속 똑같이 지금 수입액이 잡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이제 저희는 특별회계다 보니까 그 뒤에 통합 안정화 기금 이제 그거 말고 세입이 거의 매일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그 매일 들어오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상이 되면 저희가 그거를 한 3개월 단위로 예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 수입이 한 평균 700만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한 3개월에 한 번 정도면 약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나올까요? 1년치입니다. 이게 1년치를 추정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건 이게 몇 퍼센트나 되나? 아, 지금 제가 오늘 뭐 다른 부서에 그걸 하길래 좀 네. 여쭤보고 왔는데 저희는 3.1% 받고 있습니다. 아, 3.1%에서 그러니까 평균 이제 매번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돈을 일정액이 넘으면 갖다 저금해서 나온 그 수익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 금액이 뭘까? 왜 수입이 700만 원이 더 잡혔을까? 그랬는데 굉장히 지혜롭게 하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네, 황윤희 의원님. 네. 공영버스 구입 지원 625페이지 요게 그 백성운수로 가는 예산인 건가요? 125페이지. 예, 이제 매년 공영버스 구입을 이제 차량이 버스 같은 경우는 9년 정도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차량이 소유된 차에 대해서 그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그 백성운수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도시형 교통 모델 사업도 이것도 백성운수 보조하는 건가요? 요거는 운행 손실금인데 네네. 그 도시형 교통 모델 같은 경우는 국비 지원을 받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여기 앞에 있는 저 운수업계 보조금에서는 빠져 있는 부분인데요. 네네. 이것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아, 어쨌든 다 백성운수 보조하는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629페이지예요. 시내버스 운행 손실금 산정 용역이 있어요. 이거 매년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백성운수랑 협의해서 하시는 건가요? 협의가 아니고요. 백성운수 쪽에 이제 뭐 거기에 자료를 받아야 뭐 수입이 얼마 됐는지 지출이 얼마 됐는지 그런 이제 전반적인 게 나오기 때문에 협의가 아니고 저희가 이제 자료 요구를 해서 그 요구된 자료를 가지고 실제 운영된 게 얼마고 지출된 게 얼마고 손실이 얼마 났는지 요거를 파악을 하는 용역입니다. 이거 매년 하는 건데 수의 계약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업체가 똑같나요? 업체가 매년 같지는 않고요. 올해는 중앙경제연구원에서 했습니다. 중앙경기연구원이요. 예, 예. 아, 그러면 운행 전체 손실금의 몇 프로 정도를 보존해 주는 건가요? 저희가 올해 그 손실금을 이제 계략 이제 최종적으로 도의 승인은 못 받았지만 이제 산정을 해 보니까 80.4% 전체 다 이제 이거 다 포함을 해가지고 80.4% 정도 보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백성운수가 나머지 부분은 어쨌든 감당을 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655페이지에 수요응답형 버스에 원래 그 북부권하고 남부권 더 확대를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버스 7대 운영비의 8개월분 확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이해를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뭐 올해도 동부권하고 서부권 운영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하려면 이제 그 일정 기간이 좀 소요가 됩니다. 그 운송업체 모집 공고부터 해가지고 그 운영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일정 시간이 소요가 돼서 그거를 저희가 4월까지로 그 기간을 잡았고요. 그래서 5월부터 12월까지 그 비용에 대해서 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가 시범적으로 개통한 동부권하고 그거를 운행할 업체를 공고하는 기간이 필요해서 일단 이 예산은 23년도 예산에서 확보했다는 건가요? 아니 이 부분은 저희가 신규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에 하는 거고요. 네네. 그 여기 올해 버스 7대 운영비 8개월분 확보라는 게 그러니까 11억 1천만 원이 네. 맞습니다. 11억 1천만 원에 8개월분 해가지고 거기 보시면은 7억 4천만 원 정도. 아, 그 돈이 이 예산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아, 5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할 것만 일단 예산을 예. 올리셨다는 얘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남부권, 북부권 다 포함해서 운영비. 그건 아니고 남부권, 북부권에 대해서 운영비가 요거고요. 내년도께. 네네. 그다음에 올해 운영한 동부권하고 서부권에 대해서는 도비 지원을 받아가지고 그 뒤에 보시면 네네. 그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확대하는 남부권, 북부권은 도비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우선 뭐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동부권, 서부권에 대해서도 올해는 도비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이제 한 해 운영을 해보고 네네. 그래서 이제 다음 연도에 그러니까 후년이 되면 요 남부권하고 북부권에 대해서도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 일단 먼저 시에서 우선적으로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도로시설과에도 얘기했는데요. 그 684페이지에 교차로 개선 사업 이런 게 있어서 혹시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사고 잦은 곳 이런 거에 대한 조사 같은 걸 하는 건가요? 저도 이제 화면으로 봐서 이제 그걸 알아보니까 별도로 그거를 조사하는 거는 없고요. 네. 교통공단하고 경기도에서 이제 그 경기도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가지고 시군에 알려주고 있는 그 실정입니다. 근데 뭐 저희도 그것까지 다 기다릴 수는 없고 거기는 이제 공식적인 자료만 오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 예산에도 이번에도 잡아놨지만 필요에 따라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시설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지역 신문 중에 한 곳에서 기사가 이제 2번 정도 났어요. 그 금강면에 교통시설 없는 교차로에서 사고가 찼다고 혹시 기사 보셨을까요? 예, 봤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교통정책과에서 나서서 좀 뭔가 개선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억울하다면 그렇지만 하여튼 저희가 그 준비를 안 한 게 아니고요. 네네. 올 초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서 그 경찰서 심의도 득했고 예산도 확보해서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인 건가요? 예, 12월 안에 좀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시설 어떤 거 들어가는 건가요? 그 사지형 신호등 교차로가 들어갑니다. 신호등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어쨌든 교통사고 잦은 곳이나 교통체계가 이상한 도로 선형이 이상한 데가 있잖아요. 그런데 좀 집중해서 관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이게 민원을 받아서 그런데요. 중앙시장하고 안성 맞춤시장하고 그 사이에 횡단보도 있잖아요. 예. 거기가 이제 저희 그것도 경찰서 심의를 득해야 되는데 거기가 우리 지역 관할 도로가 아니고 또 최소 속도가 50km여서 방지턱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책을 좀, 거기서 사고가 잦다고 통장님께서 얘기를 하셔가지고 계속 몇 년 전부터 민원을 넣으셨나 보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은 아직까지 확인은 못했는데요. 네네. 뭐 아까 도로시설과에서도 뭐 그 방지턱 말씀을 하셨는데 방지턱 중에는 물론 이제 뭐 일반인들이 금방 파악은 하겠지만 방지턱에 또 이미지 방지턱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가 네네. 경찰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네네. 어떤 뭐 시설이 안 되면 뭐 표지판이라도 이렇게 좀 네네. 해볼 수 있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치를 꼭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금강면 교차로는 12월에 개선된다고 하셨으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실 의원님. 네, 추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627페이지에 도시형 교통모델 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안성시가 똑버스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시내버스, 시외버스 지금 운행 손실금 보존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광역버스 있고, 그 다음에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 수요 응답형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도시형 교통 모델이라 그래서 아양지구하고 내리에 이제 한정적으로 해주는 모델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당황지구에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 지금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서도 지금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계속 저희한테 민원서를 넣어주시는 부분이 이제 차가 버스를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노선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외부에서 이사 오는 사람도 많은데 이제 서울로 나가기 위해서는 차를 두고 버스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나가서 버스를 타러 갈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쪽에는 노선이라든가 그런 계획을 혹시 잡고 계시는 게 있는지. 그러니까 저희도 그런 민원을 받았고요. 최근에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안으로 제시를 한 부분이 이제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거는 이 시내가 아니고 이제 첫 번째로는 그 직행좌석형 버스로 인해서 그거를 해서 서울 쪽, 강남 쪽을 좀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 동아방송대부터 강남까지 가는 부분은 뭐 노선이 확정이 됐고 지금 업체까지 선정이 됐습니다. 업체가 선정이 돼서 이제 내년 상반기에 한 3, 4월 아니면 이제 운영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재 그 한경대에서 그 양재 꽃시장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그 관련 시행 규칙이 지금 개정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법 검토에 들어갔는데 그게 시행이 되면 저희가 이제 그 한경대에서도 강남까지 갈 수 있게끔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당황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까지 답을 드린 거는 그 법원 앞으로 가는 고산 방면으로 가는 시내버스 노선을 일단은
몇 개 노선을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현재로서는 그거밖에 없고요. 저희가 이제 대안으로 준비했던 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영 마을 버스를 준비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지연이 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안내는 그렇게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영마을 버스가 언제 되느냐,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이 언제까지 되는지 확답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제가 확답을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좀 할 말이 되게 없어요. 근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있는 게 지금 똑버스 같은 경우는 도시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농촌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애매한 데가 아양지구하고요. 당황지구예요. 그 다음은 건지지구가 되겠죠. 근데 건지지구는 그나마 다행인 게 그쪽으로 지나가는 노선이 뭐 50번, 70번 아직까지도 노선이 뭐 많이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는 제일 많이 지금 피해를 보는 건 당황지구거든요. 더더군다나 여기 같은 경우는 버스가 시내로 나갈 때는 대부분 그 봉산 노타리에서 안성 시내를 거쳐서 한경대 거쳐서 나가는 버스는 굉장히 많은데 봉산 노타리에서 오히려 지금 이편한 세상에 있는 당황지구로 해서 가는 그쪽 노선의 버스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구 선정을 했으면 사실은 지구에 맞춰서 수도, 가스, 전기, 뭐 통신 당연히 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으로 있는 게 공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교통인데 지금 교통에 있는 부분이 계속 있어서 물론 굉장히 많이 지금 전화를 받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지금 준비하시느라고 바쁘실 테니까. 그래서 제가 또 그쪽이 지역구기 때문에 좀 답답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만약에 공영마을 버스가 안성시의회에서 계속해서 통과를 못 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다른 대책이 있을지도 다시 한 번 더 강구를 해봐 주시고요. 만약에 의원님들이 그게 반대하는 게 있다 그러면 왜 반대하는 건지에 대해서 답은 꼭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민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답을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 당황지구가 내년 4월인가 입주가 시작되는 것 같죠? 그 금호 같은 경우에는 뭐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뭐 내년 초 뭐 연말 이렇게 뭐 순차적으로 진행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좀 생각해 보셔서 노선을 뭐 시청에서 이렇게 해서 가는 방향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시는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황규석 교통정책과장님이야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계속해서 건축과 주택과 환경과 자연순환과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안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사내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